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료인문학 2 환자 중심 의학이라는 주제죠.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환자 중심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그 새로운 흐름이 밀어닥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 의료계가 보건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그 물결이 어떤 물결인지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알란 블레이클리의 Patient Centered Medicine in Transition이라는 책의 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 새로운 물결을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우리 현실을 좀 살펴보자고요. 지금 출판계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보건의료, 건강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출판들을 보면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꽤 오래된 겁니다. 지금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요. 꽤 오래된 건데, 위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이런 분입니다. 김원영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김원영 변호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 희망 대신 욕망이라는 책이에요. 보시다시피 장애인입니다. 선천적인 다발성 골형성 부전증, 골형성 부전증을 갖고 태어난 분이고,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혼자서 지냈던, 그래서 창문 하나로만 바깥으로 소통했던 그런 삶을 살았고,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용기를 내서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일반 고등학교 졸업해요. 그리고 대학을 가서 대학에 사회학을 공부하고 다시 법학대학원을 가서 변호사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보게 되면 그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 그래요.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과감하게 그런 생각을 떨어버립니다. 그래서 장애는 극복되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 삶으로,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과정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희망 대신 욕망이에요. 제목도 좀 뭔가 풍기는 게 있죠. 우리는 보통 뭐 네가 어떤 뭐 어려움을 처해 있다고 한다면 희망을 가져라,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건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죠. 내 장애는 이거는 극복돼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상이란 말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내 정체성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공허한 목소리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는 내가 지금 현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 충실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삶이 그런 욕망을 따라간 그런 삶이고, 그것을 가감없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고도 무슨 여러 가지 몇 권의 베스트셀러 책을 냈고,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다가 지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는 여태까지 의사 중심으로 이 사람의 질병이나 이 사람의 삶을 바라봤을 때는 그것은 극복의 대상으로 상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바꿔서 이 환자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의사 중심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던 거고, 지금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그런 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책은 이분인데요. 조한진이라고 하는 분인데, 조한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예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병명도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고 피로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오랜 동안 만성적으로 경험하는, 이 사람은 이제 사회적 활동가인데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의사 중심으로 본다면 질병명이 안 나와요. 진단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버릴 겁니다. 결정을 조기 클로즈를 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자기 삶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자기가 그런 몸을 살아가는, 피로해지고 고통을 쉽게 느끼는 그런 몸을 살아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저기 메시지가 뭐겠어요?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통념은 아프면 미안해야 됐다는 거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또 미안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질병을 건강하게 질병을 앓는 거죠. 건강하게 고통을 앓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죠. 잘 아플 권리라고 그래요. 잘 아플 권리. 잘 아플 권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념에서 새로운 그 관점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물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물결을 물결 앞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건 의사 환자라고 하는 대립적인 관계에서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중심이라는 것은 그런 대립적인 관계 입장에 누구 입장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따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환자가 치료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치료의 대상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삶의 주체로 쓰고 있다는 거죠. 환자들이. 그러니까 환자가 삶의 주체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의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돌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도 일방적인 돌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이 아니라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걸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의료 행위도 의사도 영웅적 개인들이 강조돼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그레고리 하우스 드라마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도 어떤 영웅적 개인을 상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진료 팀이 이제 환자를 돌보는 그런 양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치료 뭐 영웅적 개인들은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다.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애매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불확실성과 애매성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로움을 창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옛날에는 동정으로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사람들의 당당한 그런 권리로, 뭐 권리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권리라기 하는 말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체성, 그 사람의 정체성, 있는 그대로의 정체성,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물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건데요.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말 계속 이번 학기에 뭐 전체의 중심 테마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여태까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말로 강조를 하는데 소통 기술로 여태까지 받아들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환자가 잘 소통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의 기술, 스킬로서 받아들여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의 존재 방식으로 봐야 된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정체성이란 말과 같은 거죠.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환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존재, way of being, 존재 방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회자돼 왔어요. 2000년도 로스트키. 근데 그것이 과거 1970년대에 나온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프라이드 스님이 만든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70년대에 만들어진 당시에 그런 개념하고 지금의 프로페셔널 개념이 같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다른 프로페셔널리즘의 개념을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국면들이 있는지 그걸 국제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면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역사적인 관점에서 뭐 역사라고 그래 긴 역사는 아닙니다만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그것이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맞는지 그런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결을 의학 교육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환자 중심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소통 기술에서 존재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보면 그 의학 역사, 이것도 역사입니다만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소통이라고 하는 기술 중심으로 생각되어 왔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러닝 아웃컴이에요. 소통 기술이
의학 교육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성취의 대상이었대요. 역량이었죠. 소통 기술의 하나의 역량이었어요. 역량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컴피턴스, 역량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오스키라고 하는 저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표준 환자를 보도록 하고 거기서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량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의학 교육이 좀 가고 있는 길입니다. ACGME는 American College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 그러니까 미국 의사 교육, 의학 교육에 관련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고, GMC는 영국의 제너럴 메디컬 카운슬이죠. 여기서는 이게 이제 영국의 모든 의학 교육과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교육과 면허를 모두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2007년에 이런 정책 문서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러닝 아웃컴으로서 소통, 커뮤니케이션 컴피턴스, 소통 역량을 측정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3년에 한국의 의사상이라고 하는 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소통이라고 하는 이걸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의사 면허 시험에서 오스키,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생략할게요. 오스키라고 하는 그런 그 테스트 방식을 통해서 공감을 표현하는가, 환자의 공감을 표현하는가, 환자와 눈을 맞췄는가, 그 다음에 명확하고 환자의 소통 관계에 있어서 정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했는가, 이걸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소통 기술을 통한 그런 교육 목표, 그 다음에 측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챕터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 또는 우리 그 수업 전체 내용이 존재 방식으로 환자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 방식.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 앞에 얘기했던 두 환자 얘기 있잖아요. 정체성의 문제, 존재 방식이거든요. 존재 방식. 존재 방식이 장애인으로서의 존재 방식이 있는 것이고, 만성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의 존재 방식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존재 방식을 인정하는, 그 정체성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당위성의 얘기고요, 이거는. 그리고 그 당위성을 인정할 때는 어떤 존재 방식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을 잠깐 설명하면, 뭐 위에 거는 그냥 이런 어떤 소통의 방법,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 소통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거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knowing, doing, 그다음에 be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knowing은 아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doing은 하는 거죠. 뭔가 실천하는 거죠. 그다음에 being은 존재인데, 이거는 삶이라고 저는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암과 삶과 함으로 구성된다. 몸에 대해서 몸이 알고, 몸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몸을 움직여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용어로 표현되는 그런 그림입니다만,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 중심을 얘기할 때도 이런 삶, 존재 방식을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2013년도에 나온 한국의 의사상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통과 협력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죠. 환자가 한국의 의사의 이제 그 의사상, 바람직한 의사상, 이상적인 의사상을 5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 잘해야 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가져야 되고, 전문 직업성을 가져야 되고,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커뮤니케이션, 코퍼레이션, 뭐 소셜 리스폰서빌리티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대인 관계, 사회적 관계라고 한다면, 이쪽은 인간적, 개인적 관계죠. 실천을 잘해야 되고, 뭐 교육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중간에 이제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거죠. 이게 이쪽 오른쪽이 이제 사회적인 거라고 한다고, 그죠? 이쪽이 사회적인 것이고, 이쪽은 인간적인, 개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프로페셔널리즘이 된다. 이게 2013년도에 대한의사협회가 주동이 돼서 만든 그런 문서입니다. 자, 그러시면 그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보면은 그 소통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요소로 두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요소로 둬서 그것을 하나의 컴피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만,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을 변화시키는 그런 물결이 지금 몰아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013년도에 한국 의사상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것도 역시 그 아이디얼로는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페셔널리즘 개념 자체가 지금은 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개념이 만들어질 당시는 이런 거였어요. 이런 의사였거든요. 가난한 자의 근엄한 친구.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의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왕집 가방 들고 가난한 환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또는 물론 70년대 와서는 조금 좀 그 변화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사회적 관계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과거의 프로페셔널리즘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주 훨씬 더 복잡해졌잖아요. 이런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의사라고 하는 어떤 그 인격을 가진, 또는 실력을 가진, 의학적 실력을 가진 그런 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주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환자를 참여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료 서비스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는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그 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전자 차트가 나오잖아요. 전자 계산이 차트가 나오니까 그것을 또 관리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점.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능력, 역량만 가지고는 이제 제대로 된 환자 진료를 할 수가 없는 시절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크다. 과거에는 가난한 자의 근엄한 친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상적인 의사의 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네트워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그렇고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팀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문화 중심으로, 네트워크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새로운 물결은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과거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새로운 프로페셔널리즘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쭉 이제 나열을 했거든요. 제가 보면 에소테릭 널리지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죠, 의사가. 그죠? 의학이라는 영역은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 아주 오랜 동안 전문성을 쌓아야만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 지식들이 분산돼 있어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문성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돼 있었죠. 과거에는 내가 의사가 거의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과거의 프로페셔널리즘은 그런 비의적인 지식을 이타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직업적 전문성, 직업적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사라고 하는 역할이 어떤 계약 관계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상호 간의 계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약화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알트루스틱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베푸는 거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인술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잖아요. 의술은 인술이다 뭐 하는 거, 그런 도덕적인 이걸 강조했다면, 지금은 치료 관계를 강조하겠다. 세라피틱 릴레이션십. 어떤 관계를 가지고 환자와 소통을 하느냐, 환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질병의 치료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질병 치료도 필요합니다만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케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큐어 플러스 케어가 되고요. 그 과거의 프로페셔널리즘 의사 중심이었죠. 의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중심 없는 환자 중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관계 중심이다.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이라는 것은 관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환자로 일방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의 관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기술이 중심이고 기술을 익히는 훈련이었거든요. 디스플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웨이 오브 빙이죠. 존재 방식, 정체성.
환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또는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때가 됐다는 거고. 과거엔 트랜잭션이죠. 또는 트랜스퍼예요. 그러니까 기식을 전달하고 서비스를 하는 거였다면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 상호간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죠. 의료 관계를 통해서 미리 존재하고 있던 질병을 없애거나 질병이나 장애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질병과 장애를 가진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목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새로운 물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태치드 컨선, 과거에는 관심을 가지 환자의 관심을 가질 때 거기에 정서적으로 빠져들지 말아라라고 했다면 지금은 공감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도의 문제겠죠. 그래서 공감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환자에 빠져들어가서는 정서적으로 완전히 거기에 몰입돼서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강조점이 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디태치드라고 하는 것이 강조됐다면 지금은 컨선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엠퍼스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있다는 거고요. 과거에는 그냥 소통을 하는 거였어. 소통을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인볼브먼트라는 거죠.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아까 얘기했던 그 두 사람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 의사가 어떤 그 관여를 참여를 일정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게 있을까?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고등학교를 갔을 때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걸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삶이 제대로 영위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얘기하고 있죠. 만성 신장병 환자가 혼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의사는 그 사람의 삶을 책임을 지진 않지만 그 사람의 삶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무슨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 준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투석을 하러 와야 되는데 혼자서 오기 어려우면 그 교통수단에 관련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사업과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볼브먼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정 정도의 인볼브먼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질병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일정 정도 관여하는 거죠. 일정 정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었잖아요. 생물 심리 사회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복잡하게 되죠. 사이코, 소마토, 소시오, 세미오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코는 심리적인 것이고 소마토는 신체적인 것이고요. 소시오는 사회적인 것 앞에 것 똑같죠. 근데 세미오틱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 세미오틱 기호죠. 기호. 그러니까 어떤 의미론.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의사는 과거에는 요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부담이 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질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거의 대응하기 쉽습니다. 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양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려고. 질적인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 삶 자체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환자한테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환자가 가장 중심에 있긴 합니다만, 나의 삶, 그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인의 삶도 그 질을 개선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을 할 것인가가 중요시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에서의 관계, 기능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지금 이런 것이 새로운 변화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의학적인 내용에서 보면 에비던스 베이스드죠. 증거 중심으로 과거에 생각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서사 중심이다. 환자가 어떤 경험을 하냐, 그 질병 또는 그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서사의 구조가 중요한 때가 됐고, 과거에는 의사가 지시하는 상황을 잘 따르느냐, 수능이 중요했다면, 그죠? 수능이었죠. 수능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환자가 지금 내가 의사가 설명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얼만큼 잘 이해하느냐, 리터러시, 예요. 메디컬 리터러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를 안다는 거잖아요. 문자를 안다는 얘기는 그 용어를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삶에 그 장애 또는 질병에 관련된 언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환자가 의사가 지시하는 것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의사 쪽의 일방적인 어떤 트레이트가 강조했어요. 어떤 속성, 그 다음에 덕성, 이걸만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이머전트, 창발하는 그런 새로운 속성들.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의사가 가지고 있는 덕성을 그대로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아니라 그 상호 관계 속에서 새롭게 창발해 나오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삶의 어떤 의미랄까요? 재미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의 틀을 바꾸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변하지 않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차이 속에서 나오는 정체성. 또 환자하고 의사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지식의 양도 다르고 뭐 살아온 삶의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차이에서부터 뭔가 새로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사가 지시하는 것을 따르기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환자가 의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 차이가 무엇인가. 환자의 경험과 의사의 경험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경험의 차이가 뭔가를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과거는 메디컬 파터널리즘이에요.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그랬죠. 온정적 간섭주의. 파터널리즘이 주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상호성이 강조돼. 온정적 간섭주의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호성이 강조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는 선생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어원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덕터라고 하는 말이 더스리라고 하는 말,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의사라고 할 때 사자도 스승사자를 쓰잖아요. 결국은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의사가 선생이 아니라 환자가 선생이다. 환자가 선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게 뭐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한다는 의미의 스승이 아니라 환자로부터 우리가 의학을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윌리엄 우슬러가 환자가 가장 훌륭한 선생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환자 중심의 여러 얼굴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환자 중심이라는 것은 관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의사한테 있다가 환자한테 일방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관계를 중심으로 사유하는 것이 환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여태까지 의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관용이 필요한 거고 환자가 쓸데없는 예를 들어서 고집을 피운다고 할 때 그것을 관용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환자의 경험이 다양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던 거죠. 환자가 나름대로 자기 질병을 의미를 부여하고 신이 나한테 준 어떤 그 임무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탓하고 야단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인데 하여간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 의사의 차이를 강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의학교육의 내용도 달라져야 돼요. 관계 중심, 환자 중심, 관계 중심으로 간다면 의학교육의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주어진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의사, 환자 그 사이에서 배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배운 내용을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토대로 하지만 환자와의 만남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내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책에서 본 그 지식들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길을 찾는 그것이 이제 의학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얘기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지금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생각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심신이온이었죠. 몸과 마음이 다른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제 몸과 마음과 환경이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한 학기 두 학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심신이온의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봐요. 우리가 뭐 몇십 년 동안 배운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심신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그걸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해서 저 자신도 심신이온론의 그런 틀 속에 완전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이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환자와 의사는 모두 건강 공동체의 시민이다. 건강 공동체의 시민이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생활의료 협동조합 이런 데서 그 환자들이 만든 병원, 환자들이 출자해서 만든 협동조합에서 고용된 의사 선생님들 삶을 보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그 건강 공동체 시민이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운영에 관련돼서 환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무슨 정책을 결정하고 의사가 거기 참여하는 그런 그 건강 공동체 시민으로 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의료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세 가지 민주주의를 얘기했잖아요. 참여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평가 민주주의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건강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환자 중심의 역사입니다.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이제 1968년 이안 맥퀸이라고 하는 영국의 가정의학과 의사로 알려져 있어요. 환자 중심 가정의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강조한 게 뭐냐면 패러럴 차트라고 그래요. 패러럴 차트, 평행 차트. 여기 나오네. 평행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그 학기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chief concern이라고 하는 거. chief complaint에 대항한 chief concern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hief complaint를 한쪽으로 놓고 그다음에 한쪽에 chief concern을 놓고 그러니까 chief complaint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쭉 정리하는 거고 chief concern은 환자 입장에서 정리하는 걸 말이죠. 지금은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도 chief complaint 중심으로 해서 의사 중심으로 이제 차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평행 차트를 만든다면 의미 있는 변화가 올 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이안 맥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환자 중심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런 어떤 흐름이에요. 물결이죠. 물결이에요. 이제 60년대의 물결, 60년대라고 하는 시절을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1968년도가 뭐예요? 프랑스의 6월 혁명이죠, 5월 혁명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나와서 그 권위적 정부를 무너뜨리는 때고 이때부터 이제 반전 평화 운동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히피 운동이 벌어지죠,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1960년대에 그런 문화적인 격변기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전문가 그룹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환자 중심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신분석에 있죠. 정신분석에 있어서도 분석가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고객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정신분석에서 고객 중심을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만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 중심이다.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이제 60년대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80년대에 오게 되면 AAMC는 뭐냐면 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그러니까 미국 의과대학 뭐 학장 협의회 이런 비슷한 데예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죠. 이제 꽤 오래 시간이 지난 다음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환자를 의학 교육의 중심에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이제 80년대 말에 이제 동구권이 몰락하죠. 소련이 망하고 동유럽이 이제 몰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역사의 종말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시절이 왔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해서 모든 것을 자본이 움직이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로 오잖아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가 신자유주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상업 옛날부터 상업성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고도의 상업화된 그런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저렇게 엄청나게 비싼 그런 비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업적인 의료 때문에 나오기 시작한 게 관리 의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HMO, 헬스 메인터넌스 오거니제이션 같은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죠. 보험회사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 그런 효율을 강조하다 보니까 효율과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고도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가 상실되니까 이제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운동들이 일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의학과 사회의 사회적 계약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주로 이제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운동이,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운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000년대 와서는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되죠. 의료계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 도덕적 장애, 과거에는 그 도덕적 당위를 중심에 놓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점차적으로 사회적 계약을 강조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계약을 강조하면서도 도덕적인 어떤 덕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협적인 그런 이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환자냐 의사냐 하는 그런 그 양단 간의 문제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환자가 지나치게 의사가 너무 큰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의사 내부에서 환자 중심이라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 하면 환자의 입장에서 이제 중심을 환자로 옮겨와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환자의 필요, 요구, 선호에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의사 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의사 입장에 이때 환자 입장을 감안해야 된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페이션트 임파워먼트, 환자의 힘을 강화해 줘야 된다. 그래서 중심을 점점 환자 쪽으로 옮겨야 간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던 것이죠. 요거는 이제 대립적인 관계인 거죠. 의사와 환자를 대립적인 관계에 놓고 보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마크 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메타 인지 능력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의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마찬가지로 이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환자 중심은 의사의 인품과 품성의 속성에 달려 있다. 그래서 어떤 이거 덕의 문제로, 환자 쪽의 문제로 이렇게 이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제롬 그룹만 같은 사람은 사회적인 인식, 사회적 관계 인식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긴 했지만 역시 의사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전문성이 의사에게 있었고 또 의사 문제를 인지한 것도 의사 쪽이었고, 그러니까 환자의 힘이 강화해야 된다. 또는 중심 환자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환자 쪽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사 쪽에서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 프로페셔널리즘도 그렇고 환자 중심이라는 아이디어도 사실은 의사 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책에서 주장하는 블리클리의 주장은 거기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의사 쪽의 입장 또 환자 쪽의 입장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간의 문제도 관계 중심이라는 거죠.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얘기죠.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환자 중심은 유동적 관계 중심이다. 유동적 관계.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자하고 의사의 관계라는 것은 유동적이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 지식이 발달할수록 또 달라지는 것이고, 또 무슨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자 차트를 쓰게 되면서 또 그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그 어떤 기술에 의해서 그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호성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차이죠. 차이를 존중하고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립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차이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환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환자는 생활세계 라이프 골드의 주체잖아요. 그리고 의사는 어떤 거기서 추상화된 지식의 주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인정해서 그 차이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용하라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해라. 이용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어떤 창발, 이모전트한 그런 새로운 속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모름지기 일해야 된다든지, 환자는 모름지기 일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환자를 트랜잭션을 통해서 서로 간에 변화하는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활동을 통해서 서로 변화하는 서로 새로운 삶의 그 어떤 양식을 찾아가는 그걸 경험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라고 하는 것이 의사 쪽에서 모든 걸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호인지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죠. 말씀드린 대로 창발적 속성이다.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새로운 의미의 환자 중심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인데 이건 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과생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과 들어가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고 또 병원 실습을 나갔을 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구름 속에 있었던 얘기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10중 8구는 금방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디 깊숙한 곳에다가 조금이라도 남겨둬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생각을 해준다면 어떤 새로움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교육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환자 중심의 의학 교육이라고 그러지만 수동적인 관찰자로서 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초학을 공부하고 임상을 공부하고 임상 실습에 나갔을 때 거기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거기서 선배들이 하고 있는 것, 교수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관찰하는 거죠. 되게 그렇죠. 뭐 이런 식의 회진에 쫓아가서 무슨 뭐 꽁무니에 쫓아다니면서 그 선배들이 교수가 레지던트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건데 이제 여기 그 대안적인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여기 링코핑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건 링코핑이 이제 스웨덴의 어떤 도시 이름이죠. 대학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운영을 해요. 의과대 학생들이 운영하는 병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주체가 의과대 학생이에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슈퍼바이저를 받죠. 교수나 레전트들의 슈퍼바이저를 받지만 의사들이 운영해요. 근데 거기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과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멀티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리치료사 되고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그 시술을 한다는 거. 시술이 아니라 뭐 직접 시술은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티칭 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티칭 워드가. 그래서 진짜 환자를 돌보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진짜 자기를 실천을 통해서 공부하는 배우는 그리고 그걸 슈퍼바이저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들어는 봤는데 직접 관찰해 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이런 경우에 상당히 그 교육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리고 환자들도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이건 시도하기 쉽지는 않은 거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도를 해서 해보면 상당히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계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 보수적인 그런 틀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어떤 새로움을 어떤 실험적으로 해보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전진적인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은 전문가인 환자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성병 환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오히려 의과대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의과대학, 뭐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뭐 간호과대학 학생들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험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의과대학도 있다고 그래요. 그 그러니까 만성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교육자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교육을 또 공부를 해야죠. 그런 교육 관련된 공부를 해서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미래 의료인을 교육하는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 그 코로나 때문에 꽤 유명해진 건데, 쿠바, 아주 못 사는 나라죠. 아주 못 사는 쿠바의 의과대 학생들 페스키사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가정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컨트롤할 때 모니터할 때 앱을 가지고 하잖아요. 앱을 가지고 하면 뭐 그것이 위치 정보 다 나오니까 다 가능한데, 쿠바는 못 사는 나라고 그런 것들이 IT가 잘 제대로 보급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의사들이 지역 담당을 하고 있죠. 의사들이 지역 담당을 할 뿐만 아니라 의과 대학생들이 그 지역 병원에서 실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격리되어 있는 환자들을 가정 방문해서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철창을 가운데 두고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 환자들의 경험을 일일이 기록을 하고 듣고 소통을 하면서 현장에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소통의 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럼으로써 현장에서 배우는 이런 의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들은 환자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역시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밑에 거는 물론 전문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전문성보다는 환자의 삶 속에 직접 인볼브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환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봤어요. 그래서 환자 중심으로 일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물결로 오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 역사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과거의 틀에 얽매여서 이 환자 중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받아들여서 새로운 어떤 틀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계 전체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